듣고 있나요? 라디오 6.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여러분은 밴쿠버 코앞 라디오 CFRO 100.5 FM 한국어 라디오 방송 라디오 6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밴쿠버 한인신문 코리안 뉴스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프랑스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와 경제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군사 안보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정보보안 일반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 협상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 간 무역을 확대할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을 올해 안에 타결하겠다는 목표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안보와 경제 중심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에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은 지난 2023년 밴쿠버에서 발생한 시크교도 지도자 피살 사건으로 외교관을 맞추방하는 등 최악의 냉각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마크 카니 총리 취임 이후 상호 정상 초청과 긴밀한 화동이 이어지면서 관계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보보안 협정 논의가 양국 간 신뢰 회복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캐나다와 인도의 외교 관계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안보 공조와 더불어 연내 자유협정까지 타결될 경우 양국 교역에도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BC주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인 컬투슬레이크 워터파크에서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11시경 워터파크 내 한 놀이기구 인근 대기구역에서 여러 명의 어린이들이 한 번에 갑자기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BC 응급보건서비스에 따르면 전체 부상자 12명 가운데 상태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인 아동 2명은 긴급 출동한 헬리콥터 앰뷸런스를 통해 대형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나머지 10명은 지상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져 의료 처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워터파크에는 시즌을 맞아 단체 현장학습을 나온 지역학교 학생들이 많았는데 특히 이번에 부상을 입은 아이들은 포트 코퀴틀람의 미네카다 미들스쿨의 학생들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다수의 아이들이 갑자기 동시에 쓰러진 것으로 보아 전기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력당국인 BC 하이드로는 초기 조사 결과 해당 전기 문제는 자사선로가 아닌 워터파크 시설 내부의 자체 설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공식적으로 해명하며 시설 내 전기관리 부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컬투슬레이크 워터파크 측은 공식 SNS를 통해 사과하고 원인 규명을 위해 48시간 동안 시설을 자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RCMP 역시 이번 사고가 단일 사건으로 보이며 의도적인 범죄나 추가적인 외부 위험 요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설 측의 48시간 폐쇄 조치와는 무관하게 사법당국의 조사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관인 워크세이프 BC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시설의 전면적인 작업중지 명령을 전격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기술안전기관과 협력해 정확한 누전 및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완벽히 검증되기 전까지는 워터파크의 재가동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학교 단체가 주로 찾는 워터파크에서 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기설비 점검 체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해 보입니다. 밴쿠버의 대표적인 도심 해변 중 하나인 선셋 비치가 대장균 수치 급증으로 인해 전격 수영 금지 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밴쿠버 해안보건국은 최근 실시한 정기 수질 검사 결과 선셋비치에서 100ml당 808cpu의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BC주가 권고하는 수영 안전 기준치인 400cpu를 2배 이상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보건당국은 즉시 선셋비치에 대해 수영 부적합 경고를 발령하고 현장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물속에 직접 들어가는 수영 행위는 강력히 제한되지만 해변 모래사장을 이용하거나 주변 시설에 접근하는 일반적인 야외 활동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보건당국은 수질이 다시 안전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추가 검사를 지속하며 경고 조치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로 이처럼 오염도가 높은 물에 노출될 경우 위장질환이나 피부 및 눈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특히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나 기저질환자의 경우 감염 위험이 더욱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주간 단위로 해변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셋비치 외에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잉글리쉬 베이를 비롯해 서드비치와 트라우트 레이크 등 주요 해변들에서도 비정상적인 수질 검사 결과가 확인돼 정밀조사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아직 수영 금지 단계는 아니지만 집중 모니터링이 진행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수질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추가 샘플링 검사를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에게 당분간 선셋비치에서의 수영을 전면 자제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상습적이고 폭력적인 범죄자들에 대한 보석 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연방법 개정안이 전격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느슨한 보석 제도로 인해 상습 범죄자들의 재범에 시달려온 BC주 정부와 학계, 비즈니스 업계는 사법 신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16일 특정 강력범죄의 보석 허용 기준을 전방위로 강화하는 연방법인 이른바 보석 및 형량개혁법이 국회 최종 절차를 거쳐 정식 법률로 발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반복적이고 폭력적인 범죄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등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해 보석 심사를 대폭 까다롭게 만든 것입니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역전입증 책임 조항의 확대 적용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왜 가두어야 하는지 구금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 조항이 적용되면 구조가 정반대로 바뀌게 되면서 피의자가 감옥에서 풀려나야 하는 정당성을 판사 앞에서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질식이나 목조름, 신체 압박 등이 수반된 악질적인 폭력사건 피의자들에게 이 역전입증 책임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니키 샤르마 BC주 법무장관은 이 같은 변화가 기계적인 석방을 넘어 검찰의 증명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 중심의 사법체계를 튼튼히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경제계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5만 5천 개 이상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BC주 비즈니스 개선협회는 이번 개정이 상업지역의 치안을 개선하는 초안이 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이에 더해 절도나 기물파손 같은 비폭력 상습범죄 역시 매장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만큼 비폭력 범죄자들을 규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사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석 강화가 단기적인 재범 억제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구치소 수감 인원 급증과 사법당국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피의자에게 석방증명 책임을 지우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향후 법정 안팎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밴쿠버에서 열린 피파 월드컵 첫 경기가 메트로 밴쿠버 대중교통 이용 기록을 새로 쓰며 도시 전역에 엄청난 인파를 몰고 왔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이후 단일 이벤트 기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트랜스링크는 호주와 튀르키예의 경기가 열린 지난 13일 토요일 전체 대중교통 이용 건수가 평소 토요일 대비 14% 증가한 103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BC 플레이스 인근 스카이트레인역들은 올림픽 이후 주말 이벤트 기준 최대 승객을 실어 나르며 최근 열린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나 리오넬 메시 출전 경기 당시의 인파 기록까지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수단별로는 스카이트레인이 25%, 시버스가 37.4%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밴쿠버에서 앞으로 캐나다 대표팀 경기를 포함해 총 7경기가 치러지는 만큼 트랜스링크는 약 2,200만 달러의 특별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인 교통 확대 대책을 시행합니다. 밤늦은 경기일에는 스카이트레인과 시버스의 막차 시간을 새벽 2시 이후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또한 P&E 행사장으로의 신속한 이동을 돕기 위해 29번 에비뉴역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5분 간격으로 가동해 다운타운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문화공연 소식입니다. 올해로 제24회째를 맞는 한인문화축제가 올해는 조선시대를 테마로 더욱 풍성해진 공연과 체험은 물론 한국의 유명 아티스트가 특별 출연해 현지 사회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최 측인 한인문화협회는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한국의 역사와 고풍스러운 전통 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캐나다 다문화 사회 속에서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세대를 초월한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며 포부를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 경기 춤연구회를 초청해 정교하고 아름다운 한국 고유의 전통무용과 역동적인 가락을 선보이며 축제의 격을 높입니다. 이어서 한국 대중문화를 대변하는 메인 게스트로는 한국의 인기 힙합 아티스트이자 방송인인 딘딘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며 재치 있는 무대 매너와 음악으로 밴쿠버 현지 팬들과 함께 축제의 열기를 정점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무대 공연 외에도 한국의 맛을 선보일 푸드부스들과 다양한 로컬 상품을 만날 수 있는 벤더마켓, 한복과 놀이를 즐기는 문화체험, 그리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패밀리 액티비티로 방문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TD, 재외동포청,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더 KTV, 버나비시 등 다양한 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입장료는 전면 무료로 운영됩니다. 오는 7월 18일 토요일 버나비 스완가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제24회 한인문화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